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부할 때는 병행학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이 OX를 통해가지고, 이제 같이 확인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차례 더 나갈 건데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이번에 계속 나가고 있는 이거 있죠. 이것 자체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해두시면 1, 2월 달부터 공부할 때가 엄청 더 수월해집니다. 엄청 더 수월해진다.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만, 아까 용어에서 설정하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설정받는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 또는 은행, 저당권자 이렇게 되고, 다만 지역권은 두 개가 나오니까 여역지하고 승역지하고 두 개가 나오니까 승역지가 어떻습니까? 승역지 소유자가 설정하는 사람, 여역지 소유자가 통행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설정자와 권자, 지역권자, 저당권자, 네, 그 개념도 빨리 잡으시고요. 자, 임대차 가겠습니다. 31쪽이죠. 31페이지. 양가로 4번에 임대차 나와 있고요. 618조에가 임대차에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음 633조를 보니까 차임 지급의 시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기 전에 여기는 뭐가 적어져 있냐면 호급이 원칙이다라는 게 적어져 있습니다. 호급. 자,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 말에, 그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는 지금 읽어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근데 월 초에 지급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월 초에. 그리고요, 아예 매달 지급한 게 아니라 뭉칫돈 그냥 한 번에 줘버리고 그 이자로 차임에 가름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법에 매월 말에,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임의 규정이다라고 합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법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지만 당사자들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조문들, 그걸 임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법 형식으로는 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문은 어떨 때 의미가 있느냐? 당사자 간의 차임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정이 없었을 때.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하는 거고, 그 약정이 없었을 때 이 조문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규정을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기본서의 652조로 가보십시오. 652조. 임대차의 뒷부분에 있는 652조입니다. 임대차에 있는 규정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행 규정. 그래서 내용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627조, 628조, 631조 내용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놓칩니다. 635조, 638조, 다음 640조, 641조, 643조 내지 647조. 내지는 어떻게 읽는다? 부터 643조부터 647조. 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어가지고요.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문들이어서 이 조문을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 숫자를. 그럴 때 숫자를 외우는 팁은 어떻게 하면요. 전화번호를 하나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외우십시오. 718 158
78 158 0137. 그러면 법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 7이 몇 조, 거기 몇 조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620조 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78, 627조하고 628조. 630조 대가 세 개가 적어져 있습니다. 158, 631조, 635조, 638조. 되셨나요? 다음, 여기 640조 대가 숫자가 4개가 보입니다. 640조, 641조, 643조부터 647조. 물론 여기는 5개의 조문이 들어있긴 하지만 보이는 걸로는 4개가 보이죠. 제가 이렇게 2개씩, 3개씩 끄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620조 대, 여기는 630조 대, 여기는 640조 대. 이렇게 해서 지금은 내용 생각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전화번호 하나 외운다. 78 158 013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외워두고요. 외워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임대차를 공부하면서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훨씬 더 시험에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냥 무조건 다짜고짜 외우는 것보다. 다짜고짜 외우는 것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러면, 자, 626조는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까?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까? 626조는? 예, 여기에 지금 안 적어져 있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는 게 시험에 한 4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629조는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네, 임의 규정.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이건 한번 출제됐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여기 7, 8, 앞뒤에 있는 거. 626조하고 629조는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앞뒤로 있는 거. 앞뒤로 있는 거. 여기 앞에 있는 거 626조, 뒤에 있는 거 629조. 예, 이들이 다 시험에 출제가 된 임의 규정이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자, 조문 600, 그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628조로 한번 가보십시오. 628조. 여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 그러니까 628조니까 강행 규정이죠. 예.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차임 증감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감을 청구한다는 말은 증액 청구, 감액 청구를 지금 한꺼번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경제사정 변동입니다. 경제사정 변동. 자, 그러면 증액을 청구하는 사람은 임대인이겠습니까? 임차인이겠습니까?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는 사람. 임대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감액을 청구하는 쪽은 임차인이 되겠죠. 근데 조문에는 거기가 당사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628조는 차임 증감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방금 봤던 것처럼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특약을 달았느냐? 경제사정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지 않겠다.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증액 청구를 하지 않겠다. 불증액 특약. 요요겠습니까? 뭐요겠습니까? 불증액 특약. 요요. 지금 강행 규정하고 달리 약정을 했죠. 그런데도 요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 강행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위반하면 무효가 강행 규정입니다. 경제사정 변동이 있으면 법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지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서 권리를 줬습니다. 근데 이 권리를 지금 배제하기로 서로 특약을 했습니다. 강행 규정 위반한 겁니다. 근데 유효 무효? 유효. 왜요?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아까 652조를 다시 봐보십시오. 자, 숫자는 별도로 안 있고요. 78, 158, 0137 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안 적어져 있습니다. 위반하는 약정으로 어떤 게 효력이 없다고 적어져 있습니까? 전차인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위반하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적어져 있지 않다.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적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액을 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습니다. 위반해서 약정했습니다. 이거는 임차인한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유리하죠. 그래서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임차인한테 유리합니다. 유리. 그래서 유효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러니까 경제사정 변동이 있어도 임차인 쪽에서 감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불감액 특약을 했다. 이러면 이 특약은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 예, 그러니까 무효. 똑같이 위반했는데 둘 다 무효가 아니라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만 무효가 된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강행 규정을 뭐라고 하느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라고 부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대비되는 개념이 쌍방적 강행 규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조문은 다 봤으니까 자, 기본서에 그 앞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기본서 22페이지 잠깐 봐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22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양가로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쌍방적 강행 규정과 편면적 강행 규정. 1번 쌍방적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중 법률행위 당사자 쌍방에게 강행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쌍방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밑에 작은 동그라미 2번 편면적 강행 규정. 사회적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으로서 법 규정을 위반하여 약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지만 약자에게 유리한 것은 유효한 것을 말을 한다. 이걸 편면적 강행 규정. 이러한 약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의 예로서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지상권도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 그 뒤에 임대차에 관한 규정 중에 일부, 전부는 아니니까 요 일부가 바로 78, 158, 0137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들은 무슨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되겠죠? 그러니까 외울 문제가 아니다. 방금 우리가 조문을 읽었지만 위반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적어져 있지 않다.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적어져 있다는 거. 네,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하나 또 가겠습니다. 영어 하나. 지금 628조 제목이 뭐였냐면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 그런데 우리 그 시험 범위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어떻게 했냐면 이름만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은 형성권인 게 있습니다. 실질은 형성권. 형성권의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해제권입니다. 해제권. 우리 해약금 해제 공부했었죠. 계약금 1,0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형성권. 그게 형성권. 그런데 여기 이름만 청구권이라고 붙어 있고 실질은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각종의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의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음 지금 하고 있는 각종의 증감 청구권. 여기서 각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고 치료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고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앞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각종의 증감 청구권, 그 다음 각종의 소멸 청구권. 이러한 것들은 이름만 청구권이지 실질은 전부 다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형성권. 자, 가령 형성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는 그냥 개념만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를 을이라는 애가 임차를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다 끝났는데 만약 이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임차인이 갑한테요 이 건물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게 실질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형성권이란 말 느낌 아시겠나요? 이 매수권을 행사하는 순간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성권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권. 그래서 여기를 외우시는데 바로 안 외워지면 좀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그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경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제 이 친구가 뭘 좋아하냐면 맥주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냐면요. 뭐 예를 들면 호프집 같은 데서 이제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호프집 딱 들어가면 입구 쪽이라든지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맥주 냉장고 있죠. 맥주 냉장고. 거기에 맥주들이 빠박하게 차 있으면 그냥 그걸 보는 순간에 엄청나게 그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딱 맥주집 가가지고 냉장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러면 너도 여러분 혹시 그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서 김건모가 자기 소주 냉장고 사신 거 보신 적 있나요? 아예 소주 냉장고 사가지고 거기다 소주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럼 너도 냉장고를 집에다 사라. 그리고 거기다가 뭐 수입 맥주, 온갖 맥주를 꽉 채워라. 그건 또 싫다네요. 왜 싫냐고 했더니 너무 많이 먹을까봐. 그러면 결국에는 경근이는 맥주를 한꺼번에 산다, 나누어 산다. 예. 경근이는 맥주를 나누어 삽니다. 나누어 사고 냉장고에 있고 맥주 먹었다. 뭐 하루는 뭐 5병 먹을 수도 있고 3병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맥주 양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맥주를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많이 먹으면 감소를 하다가 결국에는 애주가니까 냉장고에는 맥주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름만 청구권이라는 말이 붙었지 실질은 뭐냐?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요, 여러분은 무조건 공유물 쪼개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나요? 형성권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분할합시다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무조건 쪼개야 된다. 이게 바로 형성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외우실 수 있겠죠?
맥주를 나누어 사니 증가하고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소멸하더라. 각종의 나누어 분할 청구권, 사니 각종의 매수 청구권, 증가하고 감소한다 각종의 증강 청구권, 제일 마지막 결국은 소멸한다 각종의 소멸 청구권, 소멸 청구권. 자, 그래서 그 보통 수업하다 보면은요, 이제 외우라고 했는데 안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 3, 4월 가면은요, 수강생들끼리 이제, 야, 그때 맥주 이야기 언제 했지? 이 단어는 그냥 생각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맥주만 생각이 나가지고, 야, 맥주 이야기 3월 달에 했냐, 1월 달에 했냐. 빨리 외워두시면 빨리 외워둘수록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건 편면적 강행 규정의 의미를 임대차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숫자 외워두는 거. 78, 158, 01, 37, 0137. 그리고 나중에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조문들이 전부 다 중요한 조문들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묻지마 암기. 숫자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1페이지 자료. 거기 밑에까지 읽고 보겠습니다. 자, 조문 박스 밑에 임대차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한정된 기간 동안 주택 등의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을 한다. 그 대가가 법에는 차임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 대가의 지급에 관하여 민법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 예를 들면 월세 등을 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까 위에 633조를 염두에 둔 표현이죠.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초에 뭉칫돈을 한꺼번에 주고 그 이자 상당액으로서 대가에 충당하는 방법도 허용이 된다.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633조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란 건 뭐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전세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그 뭉칫돈을 전세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세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법적 성질을 보면 하나의 임대차 계약인 것이다. 그런데 전세의 경우에 대해서는 민법은 이에 관한 등기를 하면 전세권이라는 하는 물권의 성립을 인정을 하죠. 근데 우리가 통상 전세하는 경우는 그거 등기 안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의 경우에는 채권적 전세라고 부릅니다. 등기가 안 됐으니까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채권적 전세라고 불러서 서로 구별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임법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 전부 다 얘들은 뭐에 해당한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등기 안 했으니까. 채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그 임차권 자체에 대한 설명하고, 중요한 설명이 뒤에 좀 남아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여기 2번 임차권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